저는 오늘 한 문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The UNXMIND Life is not worth living? 소크라테스. 이 말은 2400년이 넘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의 말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질문을 던집니다. 성찰하지 않은 삶, 묻지 않은 삶, 깊이 들여다보지 않은 삶이란 과연 살아갈 가치가 있을까?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아침이 오면 알람이 울리고 회사로 향하고 친구와 만나고 SNS를 확인하고 언젠가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쁨 속에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오늘은 그 질문들을 마주하며 성찰이 없는 삶이 왜 위기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찰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예상 가능한 하루를 보내며 변화란 언제나 내일의 일이 됩니다. 그 익숙함은 안전처럼 보이지만 실은 당신을 몰래 잠식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성찰이란 단순히 뒤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삶, 지금의 모습, 미래의 방향을 직접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자동 조종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릴 적 부모가 말한 좋은 직장을 위해 살아왔다. 나는 남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아왔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그 물음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삶의 주체가 아닌 관객이 됩니다. 성찰은 왜 필수일까요? 이유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방향성 회복. 성찰이 없는 삶은 마치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움직이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바람의 파도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찰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걸어갈 길을 다시 묻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나침반을 갖게 됩니다. 의미의 발견. 우리는 흔히 목표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목표만으로는 삶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짜 의미는 내가 왜 그것을 하는가? 에서 나옵니다. 성찰은 그 왜를 묻는 기회입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있는가? 왜 이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없으면 우리는 외부 기준에 끌려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존재의 주체성. 성찰은 당신을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주체로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묻고 답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의 삶을 만든 건 외부가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선택입니다. 성찰은 바로 그 생각과 선택을 깨우는 행위입니다. 성찰이 결여된 삶은 다음과 같은 흔적을 남깁니다. 불안감. 무엇인가 빠졌나? 이게 나의 길인가? 답답함과 막연함이 늘 따라옵니다. 모방과 비교. 나의 기준이 없으면 남의 기준에 맞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다움이 사라지고 불만과 피로감이 생깁니다. 변화 거부. 성찰 없는 삶은 변화에 둔감합니다. 이대로 괜찮아라며 안주하게 되죠. 하지만 진보는 정체에 익숙해진 순간 멈춥니다. 정체성 혼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할 때 삶의 주인이 아닌 체표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흔적들은 참혹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이제 실제로 당신이 성찰을 삶의 일부로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3단계 전략으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질문하라.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오늘 나는 왜 이 일을 했나?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이 질문이 귀찮거나 불편하더라도 질문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질문이 당신의 무의식에 균열을 냅니다. 기록하라. 생각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찰은 기록과 함께 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노트, 음성 메모, 영상 등 방식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5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면 당신은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라. 성찰이 머무르면 생각에 머물지만 행동으로 옮기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발견한 진실, 질문한 대답을 바탕으로 작은 선택을 해보세요. 이 일을 왜 하는지 알았으니 방향을 바꾸겠다. 내가 원하는 관계라면 더 깊이 대화하겠다. 성찰이 행동과 맞물릴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이 움직입니다. 한 중년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내가 왜 이 일을 했나?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내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그 질문이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는 퇴근 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고 그 공부가 결국 새로운 진로로 전환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회사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젊은 여성은 SNS에서 타인의 삶을 보며 비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을 이메일로 자신에게 보냈습니다. 그 답은 놀라웠죠? 아니, 나는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었다. 그녀는 SNS 사용 시간을 줄이고 매일 10분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습관이 6개월 후 새로운 창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성찰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매일의 질문과 행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찰이 일상이 될 때 당신의 삶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선택이 명확해진다. 더 이상 그냥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알고 선택합니다. 관계가 깊어진다. 타인과의 관계가 수동적이 아니라 우리의 대화가 의미 중심으로 흐릅니다. 성장이 지속된다. 성찰이 반복되면 나는 매일 조금 더 알아가고 조금 더 나아집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 외부의 기준보다 내 내부의 기준이 나를 이끌게 됩니다.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내가 이 반응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내 삶의 주체인가? 아니면 이 상황의 희생자인가?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당신을 흔들리던 파도 위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게 해줍니다. 성찰은 위기의 순간에 나침반이 됩니다. 성찰은 나만의 일이지만 그 영향은 타인에게도 미칩니다. 당신이 스스로 묻고 답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사람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향이 연쇄되면 작은 변화가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성찰이 누군가의 질문이 되고 누군가의 용기가 되며 그리하여 세상은 조금씩 바뀝니다. 우리는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삶은 끝없이 질문하고 답하고 다시 질문하는 과정입니다. 성찰 없는 날이 많아지면 우리는 살고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성찰이 일상이 되면 나는 성장한다. 나는 나다. 나는 선택한다. 이런 문장을 조금씩 내 삶의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뭐야? 당신의 인생 스토리가 완성됩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 이 문장은 도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답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걸을 삶을 설계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묻기 시작하세요. 나는 왜 이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을 시험할 수도 있고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